걷잡을 수 없을 만큼 폭주하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 내에서도 푸틴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국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쓰레기, 배신자라며 탄압을 하기 시작했고, 처벌을 받고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당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스타, 가수, 언론인, 과학자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연달아 전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반푸틴과 반전 시위에서는 유달리 청년층과 지식인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공부를 했고 해외와의 교류를 쌓고 있는 러시아의 지식인 계층은 보통 2, 3개 국어를 할 수 있으며 외신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외신들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프로파간다 방송으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매체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러시아인들보다 정신적으로 깨어있어 자신들의 조국인 러시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과학자, 지식인 계층은 푸틴의 탄압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출신인 러시아의 우주비행사가 러시아를 탈출해 한국으로 귀화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푸틴의 독재 국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지만 국가의 중요 결정에 대한 모든 것이 푸틴의 한마디에 이루어질 정도로 푸틴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이런 푸틴의 권한의 뒷배경에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율이 있는데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러시아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푸틴을 위해 라고 외치며 러시아 내부에서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프로파간다 방송이 넘치고 있으며 방송은 푸틴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부의 여론은 모든 국민이 푸틴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의 찬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27%가 반대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지지하지만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계층은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라는 점입니다. 영국의 BBC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반전 의사를 내비친 사람들은 대부분 30세 미만의 청년들로 군에 소집될 가능성이 있거나 최근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계층은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반면 연금을 수령하고 TV를 통해 정보를 얻는 노년층의 대부분은 전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작 전쟁이 터지면 전장으로 나가야 하는 청년층은 반대하고 있고 자기 일이 아닌 중장년층 계층이 청년들을 전쟁터로 떠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때문에 젊은 청년층들의 러시아에 대한 이탈이 커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국외로 망명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즈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인접국가인 터키, 핀란드,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등으로 이민을 떠나는 러시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터키행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등 해외로 떠나는 직항 항공편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떠나려고 하는 행렬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를 경유하여 많은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이 현재 한국행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러시아의 영웅 칭호를 받은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볼코프가 한국으로 귀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볼코프는 미국으로 건너가 우주왕복선 훈련도 받은 러시아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우주비행사이며 그의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볼코프 역시 소련 시절 우주비행사를 역임한 사상 최초의 부자 우주비행사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러시아 공군의 조종사로 활동하다가 우주비행사에 지원하여 1999년부터 우주비행사의 길을 걸어온 그는 엘리트 우주비행사 집안의 우수한 인재 중의 인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그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와의 만남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를 태우고 우주로 올라간 소유즈 TMA-11의 선장이기도 했던 그는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우주비행이기도 했죠. 198일 동안 우주에서 과학 및 기술 실험을 진행한 그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이소연 씨와 함께 지내며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최초로 한국인 우주비행사를 본 그는 동양인인 우주비행사가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졌고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편견은 금세 깨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승무원 중 누구보다도 호기심이 많고 습득력이 빨랐던 이소연 씨는 ISS에 올라갈 당시만 해도 서투른 러시아어를 구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세 유창한 러시아어를 구사하게 되어 그를 놀래켰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모든 과학 및 기술 실험에 있어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전혀 모르는 서양인들과의 낯선 환경에서도 먼저 다가오는 이소연 씨를 보고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깨졌으며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소연 씨와의 첫 번째 우주비행 이후에도 그는 2011년과 2015년에 ISS에 임무를 수행했고 나사의 마지막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인 STS-135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많은 우주비행과 우주실험은 많은 과학적인 성과에 도움을 가져다 주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 재임 당시 크렘린궁에 초청되어 러시아 연방영웅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소련 시절 우주비행사로 소비에트 연방 영웅 훈장을 받아 부자가 나란히 영웅 훈장을 받은 엘리트 우주비행사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러시아를 이탈하게 된 계기는 그가 우크라이나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모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되면서 그는 당연히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러시아 과학자들도 푸틴의 러시아 침공에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우크라이나 출신이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무고한 자신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러시아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모두 푸틴에게 책임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ISS에 올라온 러시아 우주비행사들도 반전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레그 아르테미예프, 데니스 마트베예프, 세르게이 코르사코프 등 3명의 러시아 우주비행사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즈 MS-21 우주선을 타고 3시간 동안 비행한 끝에 ISS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해치가 열리고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은 소유즈에서 ISS로 건너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이 노란색 바탕의 바지에 파란색 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은 채 나타나며 붉어졌는데요. 노란색과 파란색은 바로 우크라이나 국기에 있는 색깔입니다. 이 장면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로스코스모스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일각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르테미에프는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했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파란색 옷을 입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주비행사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주비행사들이 우주복 색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우크라이나 국기와 흡사한 색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반적으로 러시아 우주인들의 우주복은 어두운 계열이었던 만큼 이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비행사들의 암묵적인 시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입장상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대변했다고 봐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단지 해프닝으로 여겨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ISS의 긴장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SS는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 체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전쟁 이후 협력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은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ISS 운영이 방해받을 수 있다며 그로 인해 ISS가 바다나 땅 위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사이가 긴장 관계에 있는 분위기에서 많은 과학자와 우주 관련 기술자들이 한국행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세르게이 볼코프도 한국에 귀화 요청을 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한국 정부로서는 정말로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하죠. 우주에서 쌓은 그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은 한국의 우주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타 선진국들보다 우주 개발에 늦게 뛰어든 만큼 빠르게 선진국들의 우주 개발을 뒤쫓아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당장 올해 6월 있을 누리호의 2차 발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우주 탐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은 이제서야 본격적인 스타트 라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인재들이 한국행을 택하는 것은 한국의 우주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주 강국에 도전하는 한국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